센트럴모텍이 상장 이후 4일 연속 급등세다.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고 있는 센트럴모텍은 어떤 회사이며 왜 급등하고 있는 걸까? 센트럴모텍을 긴급 분석해본다.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센트럴모텍이 상한가로 갭상한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장 이후로 정말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센트럴모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이렇게 대비가 화려했던 기업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그리 좋지 않은데 오늘까지 4번이나 상한가를 장중에 쳤습니다. 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좀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볼스크류와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부품을 주축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그 센트럴모텍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볼스크류는 이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나사 사전적 정의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볼트와 너트입니다. 그냥 너트에 볼트를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종 이제 부품류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중요한 게 알루미늄 컨트롤 암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하단부에 들어가서 특정 부위에 이제 무게가 집중되면 자동차가 이제 뭐 상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무게들을 옆으로 분산시켜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추가적으로 그 자동차 정밀 가공 부품류를 종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 기어, 엑셀 관련해서 뭐 자동차 구동, 뭐 변속기 이런 잡다한 부품 약 10여 종 이상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핵심 매출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외 주요 완성차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강점인데 일단 현대 기아차에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테슬라, GM, 포드, BMW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외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과 대부분 공급선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 당일에 센트럴모텍 대표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좀 설명도 들어봤거든요. 네네. 또 이렇게 급등한 이후의 반응은 어떨지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한 오후 2시 반쯤에 이 회장님과 대표님과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회사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오현진 팀장이 나오셨으니까 팀장님의 객관적인 판단도 궁금해요. 정말 네네. 이런 매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만 했나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네. 독점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산을 이제 마음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점이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쟁사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영향도 하지만 이름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철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가벼워지겠네요. 그렇죠. 네. 가볍잖아요. 24% 정도 무게를 줄일 수 있다고 사측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트렌드가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보니까 배기가스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연비도 좋아지지만 이제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제 친환경 주로의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같이 부각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전기차 업체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들 수 있는데 테슬라와도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전량 당사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용 볼스크류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부품들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부품 업체들의 주가도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꿨던 게 이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미래 자동차에 적용되는 뭐 2차 전지라던가 배터리 관련주들이 각광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센트럴모텍도 앞으로 친환경이라던가 경량화 트렌드를 가져간다면 2차 전지만큼 좀 길게 봐도 괜찮은 회사겠네요. 네, 길게 봐도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자동차 시장 자체는 이제 저성장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긴 해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왔으니까 결국은 질적 성장을
어느 업체나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주의 이제 주가도 그 흐름을 달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볼스크류 같은 경우 매출이 5년 내 한 10배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매출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역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볼스크류 국산화도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다 수입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30% 정도 이제 원가를 줄였어요. 네. 가격 경쟁력은 있는데 품질은 거의 다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공급선이 증가할 것이고 이미 국내 뭐 K5라든지 여러 차 중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세단보다는 SUV입니다. 네네. 앞으로도 아마 그럴 맞아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SUV가 세단보다는 좀 비포장도로 뭐 약간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 프로펠러 샤프트인데 이게 이제 사륜구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긴 축입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자동차가 보통 이륜보다는 힘이 더 좋다라고 봐서 SUV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UV 시장이 성장을 하는 게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도 좀 높이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로 보자면은 좀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기는 하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PER이 한 20배 정도까지 왔는데 20배라는 PER이 절대적으로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원래 PER이 낮아요. 평균 10배에서 1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배 정도 됐으니까 어쨌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주가인 것은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 도중에 크게 오르면서 26%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매력이 있는 건 알겠지만 공모가가 6,000원이었어요. 네네. 공모가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 네네. 어제랑 그저께는 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너무 높아요.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린다면 어떤 전략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희망 공모가가 원래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6,000원이니까 상단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3배 넘게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그 희망 공모가는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시하는 공모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적정 가치에 가장 가까운 가격이 희망 공모가란 말이에요. 조금 높게 불러도 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좀 낮게 부르는 데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낮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공모주는 상장할 때 시장 분위기가 엄청 중요한데 요즘에 공모주 보면 급등하는 종목 종종 나옵니다. 맞아요. 티움바이오, 노터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상장하고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공모 시장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급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 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급등한 공모주는 이 종목 포함해서 다른 종목도 주의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뭐 성장 프리미엄을 봐도 한 15,000원 이하 정도는 돼야 가격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1,000원이니까 당연히 지금 접근은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만약에 종가상 상한가로 마감을 못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센트럴모텍 15,000원 이하가 이제 좀 적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니냐라고 제시했고요. 그럼 이렇게 다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미래 자동차 확실히 키워드는 미래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던가 키워드가 있다면요. 일단 네. 그 셀트럴모텍의 파생에서 전략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그 경량화에 대한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로 가면은 네. 아무래도 차량 경량화 관련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고강도, 철보다 강한데 가벼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장돼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면 이제 코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은 낮은데 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일봉산 바닥에서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가 경량화주에 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면은 역시 현대모비스인데 그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부분에
2025년까지 4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1조 원, 진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 기대감이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현대차량, 기아차의 그런 기술력들, 전기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무인카 이런 기술을 토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조금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량화라는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의 의견 들어봤고요. 센트럴모텍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계획은요. 저희가 2시 30분에 직접 대표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